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밤 아파트 단지에서 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다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법원 입구에서 나옵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백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힘 없으세요? 없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실질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신미약이 아니며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와 범행 당일 일본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운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40대 A 씨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한 A 씨는 9살과 4살 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오가며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거쳐 백 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정신감정 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만인데요. 경찰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차모 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시청역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가해 운전자인 68살 차모 씨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겁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보면 가속 페달의 변이량은 최대 99%까지로 차 씨가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의 문양과 일치하는 문양이 식별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행인을 칠 때 시속은 107km까지 올라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역주행하다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은 이유에 대해 차 씨는 보행자용 안전펜스에 부딪혀 속도를 줄이려 한 거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차 씨는 주차장을 나서기 전부터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차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유족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서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 등 의료 행위를 이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강생에게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팔아온 전직 제약회사 직원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김유화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 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니 각종 시술 기기와 주사기 등으로 방 한 칸이 빼곡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파 간판을 달고 운영된 뷰티샵인데 장롱에는 각종 의약품이 든 상자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왁싱이나 속눈썹 연장 등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문신, 보톡스, 필러, 주름 제거,
지방분해 주사 시술 등 의료 행위를 면허 없이 수백 회 이어온 겁니다. 운영자인 베트남 국적 A씨는 SNS로 버젓이 홍보하며 고객들을 모으는가 하면 수강생까지 받아 직접 시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1개는 이렇게 약 4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온 A씨 등 외국인 7명과 허가 없이 의약품을 사들여 이들에게 유통한 업체 대표 B씨 등 총 51명을 검거했습니다. 수강생들은 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고 배워 별도로 샵을 차렸고 고객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이 무면허 의료업자들한테 흘러 들어가서 의료 사고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B씨 등이 불법 유통한 의약품은 94억 원어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씨는 의약품 취급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출업자 행세를 하면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구속된 A씨를 작년 말 검찰에 넘긴 경찰은 나머지 일당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여름철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장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죠. 튜브나 수영복은 필수인데 이 안전성 여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리,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엔 기준치의 300배 달하는 유해 물질이 나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풍덩 물속으로 빠지는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아이들 물놀이에 수영복이나 튜브는 필수.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알리,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 25개를 검사했더니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튜브에서는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90배 이상 나왔고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에서도 비슷한 물질이 기준치 대비 25배 이상, 지퍼 부분에서는 납 함량이 기준치보다 6배 많이 나왔습니다. 아쿠아 슈즈에서도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돼 오히려 발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을 대고 불기도 하는 이 비치볼의 공기주입구에서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상품인지 더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품을 선정하실 때 가격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각종 검사 기관 중에서 검사가 안전증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것이 구매를 하실 때 안전하다고.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가 많은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올해 장마는 끝났지만 여름철 폭우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수도권을 강타한 극한 호우도 장마가 끝난 뒤에 쏟아졌는데요. 이번 달도 돌발성 폭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에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수도권을 강타한 시간당 141mm의 극한 호우. 장마가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8월에도 집중호우 위험은 여전합니다. 가장 뜨거운 시기여서 공기층이 불안정한 데다 대기 중에 수증기까지 풍부해 언제든 폭우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1998년 지리산 폭우, 2020년 남부를 핥힌 집중호우도 장마가 끝난 뒤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후변화로 8월 폭우는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나면 뚜렷한 강수 휴지기가 나타났지만 최근은 8월에도 장마철 못지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2차례로 구분되던 여름철 강수 집중 시기는 최근 4차례까지 늘어났습니다. 장마 기간에 많은 강수를 기록을 하지만 장마 기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많은 강수를 기록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소강에 든 것일 뿐 장마 이후에도 충분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국지성 돌발성으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폭우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